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5% 정도 하락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1월 11일 날 고가가 나왔습니다. 24만 4천 원의 고가가 나왔고, 그리고 하락세를 한 3일 정도 이어왔더니 지금 22만 원까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움직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BM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내리면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요. LNF도 그렇고 양극재 업체가 전체적으로 약세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은 건 너무 당연합니다. 왜?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그쵸? 연관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자, 보세요. 에코프로 BM이 움직인다. 그러면 시가총액 30조. 에코프로가 움직인다. 그럼 시가총액 16조.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움직인다. 같이 움직이니까 시가총액 23에서 4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LNF까지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 6조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다 합쳐 놓잖아요. 그럼 시가총액 기준에서 거의 그쵸?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100조 가까이 시가총액이 높아집니다. 거의 한 70조, 80조 그 이상도 돼요. 근데 지금 고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빠진 겁니까?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58만 원에서 그쵸? 11월 달에 저가 18만 원을 찍고 그리고 지금 29만 원까지 반등이 나온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고가 대비해서 거의 한 50%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제가 이걸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주식시장은요.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58만 원을 갔었던 건 실적이 58만 원까지 올라가서 자, 이때 58만 원이었을 때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요. 대략 한 55조에서 60조 사이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29만 원이었을 때 시가총액이 28조잖아요. 여기서 곱하기 2를 딱 해보세요. 어느 정도 나오죠? 60조 가까이 되죠. 50한 7, 8조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실적을 대비해서 주가가 고평가됐다 안 됐다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가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장의 평가가 이렇게 주고 그리고 시장의 평가가 높다고 판단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18만 원까지 또 떨어지고 다시 반등이 나오잖아요. 어차피 시장의 평가의 저가는 나왔고요. 그리고 고가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고가 대비해서 즉 시장이 높게 평가했었던 고가 대비해서도 50% 이상의 하락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게 평가를 받았었던 즉 시장의 평가가 높게 평가를 받았었던 이때 구간에 나왔었던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은 지금은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락을 추가적으로 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죠. 환율도 같이 움직인다고 시장이 동반해서 박살이 나는 구조가 이미 갖춰졌습니다. 이미 갖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에서 생각해야 될 건 그쵸?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환경, 즉 환율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 그랬을 때 미증시가 급락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반등을 확인을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가격을 잡고 매수하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에코프로 BM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에 대한 압박을 받아요. 물론 소화됩니다. 소화되는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예요.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게 높아 보여요. 그런데 실적을 대입하잖아요. 그럼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비싼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는 봤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난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왜 비싼 주식이 더 가는지. 자, 보세요. 15만 원이었을 때 주가가 쭉 빠졌죠. 1년 반 동안 빠져서 어디까지 빠졌나요? 50% 빠졌죠. 근데 21년 3월 달이에요, 이게. 이때부터 21년도에는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는데 주가는 왜 빠질까? 실적 확인시켜 드릴게요, 제가. 자, 이 내용을 보시면 23년도에는 적자가 확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21년도의 실적은 12조 4천억, 20년도의 실적은 5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성장폭이 120% 정도 되죠. 그러면 보세요. 1년 동안 성장폭이 120%인데 주가는 먼저 올라가니까 21년도에 계속해서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가 가파르게 올리는 시작점에 맞춰서 뭐가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다. 고금리를 유지하는데 계속 신고가다. 성장주가 계속 간다는 겁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주식들이.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당연히 고가 대비해서 시장의 평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다. 시장의 평가를 계속해서 높게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이나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 수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알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12월 달에 뭐가 나왔습니까? 44조짜리 수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하고 있는 전구체 생산에 대한 부분까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전구체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러면 공시 나오고 추가적 상승, 그쵸? 근데 공시는 어디서 나왔다? 에코프로 BM에서.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움직이죠, 그쵸? 그러면 최종적으로 공시는 어디서 받아요? 에코프로 BM에서 받아요. 왜? 고객들을 상대하니까. 그리고 전구체를 받아다가 양극재를 만들고 양극재를 직접적으로 파는 역할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내용만 기억하자 이겁니다. 매물대를 무시하지 말자. 근데 매물대에 대해서 더 가벼운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매수할 때는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매수를 하되, 에코프로 BM은 그쵸, 확인하고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매수하자. 그래야 꾸준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게 그리고 신고가 매매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제가 매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에코프로 BM은 아직 신고가가 아니지만 확인 차원에서만 사용을 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신고가이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적절한 구간에, 그쵸, 눌림목 구간 또는 돌파 구간을 봐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놔야 된다. 이게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핵심 내용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기준치인 에코프로 BM을 토대로, 그쵸, 에코프로 BM을 토대로 어느 정도 상황을 만들어 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신년이기 때문에 연초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현재 1,700분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달에 2,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릴 계획인데, 특징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무료로 진행한다. 둘째, 신고가 종목만 매매한다. 에코프로 BM을 토대로 움직이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말고 다른 신고가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자, 내용 한번 보세요. 1월 15일 동방, 오늘입니다. 시장가 매수 오전 8시 51분, 장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해라. 그쵸?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에 그냥 때려 박으라는 거죠. 시가 대비해서 20% 정도의 수익 구간으로 들어갔고 상한가 마감이 됐다. 근데 그 전에 금요일 날 이미 신고가 구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쵸? 이런 종목을 내가 계속적으로 매매할 수 있어야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하루에 10% 20%씩 수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제가 1월 12일 금요일 날, 그쵸? 딱 세 종목만 딱 볼게요. 동방 하나 봤으니까 여기 흥하해운, 롯데정보통신. 자, 똑같죠? 시장가 매수 8시 49분, 시장가 매수 8시 50분. 그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죠. 자, 보면 롯데정보통신. 자, 보세요.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시가 대비해서 5% 상승 마감. 그쵸? 그리고 고가 19%까지 커졌습니다. 오늘 하락하면 그냥 정리하고 끝이에요. 저는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은 스윙으로 진행을 하고요. 최장 보유 기간 2주를 잡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하락하는 상황에서 매도를 해도 수익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다. 그게 신고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롯데정보통신 오늘 하락하면 매도 예정이다. 하지만 2에서 3% 정도의 수익 구간에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다. 그쵸? 그 밑에 흥하해운 있죠? 흥하해운. 자, 내용 보세요. 오늘도 16% 상승세. 근데 언제 샀어요? 1월 12일 날 3,890원. 왜? 시가에 때려 박아라. 그쵸? 시장가 매수 8시 50분. 그쵸?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 하루에 10% 그리고 오늘 15% 추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2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고, 그쵸? 복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거의 한 30% 가까운 수익 구간에서, 그쵸,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다. 길게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신고가는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가 포기하세요. 고가 잡으려는 거 포기하세요. 그쵸? 두 가지 다 포기하고 우리는 몸통만 먹더라도, 그쵸? 정말 막 이틀씩 3일씩 보유해도 20% 이상의 수익 구간에서 내가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하락할 때는 무조건 매도한다. 기준은 2주다. 그쵸? 자, 그래서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자꾸 막 고가에 물리고 이 종목 저 종목 따라다니고 이런 상황에 있다면, 그쵸,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이고요. 돈 안 받아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요 번호로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롯데정보통신이나 흥하해운 같은 종목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그건 여기 신고가 검색기를 토대로 제가 계속해서 종목을 추적 관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여기 그쵸,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내용을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이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면서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지금 저가가 그쵸, 거의 한 7% 8%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도 많이 내립니다. 그럴수록 환율에 대한 상승 압박은 더 커져요. 그러면 환율이 무한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원이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저가 구간을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보유하고 있었을 때. 하지만 신규를 고려하고 있었을 때는 잠깐 기다려라. 그렇죠? 잠깐 기다려라. 반등은 나온다. 근데 기준치를 환율을 기준해서 잡고요. 환율이 연동하는 걸 급등락하는 걸 내가 다 맞출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환율은 올라가면 떨어집니다. 왜? 달러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달러와의 연동치는 연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연준의 그 시기적인 문제만 있을 뿐이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는 내려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장주가 부각받을 수밖에 없고 성장주가 부각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에코프로 BM을 토대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무조건 잡자. 그렇죠.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는 굳이 매도할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신규를 고려하고 있다면 잠깐 기다리고 가격대를 체크하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온 겁니다. 이 내용이 20페이지에서 걸치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사실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야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이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신고가 종목을 하고 있는, 즉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공략을 하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매매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